자, 토트넘이 졌습니다. 역전패. 소튼한테. 그리고 탈곡기거든요. 욕을 하고 싶은 선수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되게 역설적이지만 세얼가니를 얘기할 때 이 바르셀로나의 세얼가니는 이 생김새가 약간 얼간이 같은 그 이게 세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그게 그래서 그렇지 축구를 지금 이 축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잘했던 세 명의 미드필더를 일컫는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할 이 세얼가니는 리얼 얼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새 얼간이. 진짜 얼간이. 원래 이 축구판에서 새 얼간이라는 칭호는 네. 곧 그래 최고. 극찬이죠. 아마 이들보다 같이 조합을 했을 때 셌던 미드필더 조합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왜냐면 뭐 사실 뭐 당장 뭐 지단도 네, 그렇죠. 있고 네. 뭐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뭐 이제 좀 윙이고 뭐 그런 뭐 피구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네. 물론 뭐 개별로 떨어뜨려 놔도 존나 잘하는 선수들이긴 합니다. 있죠. 예, 근데 이 조합 그러니까 3미들의 그치. 조합으로만 이렇게 다 정렬해 놓잖아요. 없을 거야. 아마. 저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들보다 잘하는 조합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잘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봤다는 게 참 그렇지. 저는 어마어마했죠. 예. 근데 이들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진짜 리얼 얼간이들. 네, 미드필더 조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영종이 보냈습니다. 아, 토트넘으로. 네, 사실 뭐 영종이 직접 보낸 건 아닙니다만 네. 영종 죄송합니다만 사과 한번 하세요. 이 정도면 사과 한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믿거본 때도 사과를 안 했는데 이거는 뭐요? 무슨 영주형이 사과를 해요? 내가 보낸 건 아니야. 이것도 영주형이 보낸 건 아니야. 아니 봐봐. 믿거번을 내가 보냈니? 그러니까 이제 오게 해달라 기도 진짜 물 떠놓고 기도를 했잖아. 뭐요? 파티를. 네. 어떻게 됐죠? 아, 내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나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 근데 영주형이 이걸 보낸 건 아니죠. 오히려 사과는 형이 해야지. 영종이 보낸 거 아니야? 아니지. 나는 이거 없어. 영종은 카탈루냐 저기 광명 지부장이야.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있어. 가봉 명예시민 아니에요? 나? 네. 우리나라에서 가봉 국기 소유한 사람 솔직히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인 중에 없긴 할 겁니다. 그래. 가봉은 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저도. 네. 네. 자 토트넘 졌어요. 네, 네, 네. 졌는데 일단 베드나렉 자책골이 먼저 나왔죠. 그렇죠. 소니 골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나렉 그래.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는데 베드나렉 자책골이었고 브로야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 또 손흥민이 앞서가는 골을 네. 오라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판이었어요. 그렇죠. 막판에 엘리오누시 참 엘리오누시, 네. 체아담스. 네. 사실 이제 이 선수들이 뭐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들인가요? 저는 엘리오누시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 그러니까 체아담스도 둘 다 굉장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다라고 평가하지 않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두 선수에게 연이은 실점을 내주면서 결국 2대3으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후토크에도 올라갔지만 워드 프라우즈를 그렇게 두면 어떡해. 이날 경기 본 사람들은 다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워드 프라우스를 저렇게 프리하게 두냐. 아니, 워드 프라우즈는 헤더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킥을 날리는 게 누구냐고. 워드 프라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나 수비도 되게 안일했는데 워드 프라우즈는 사전에 차단을 안 하죠. 그러면 무조건 머리통에 날리는 선수야 킥을. 당연하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일렬로 쭉 세워도 걔는 탑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킥에 따라서는 세 손가락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간에. 네. 지금 토트넘이 21경기 치르면서 11승 3무 7패 승점 36점 리그 7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를 지면서 이 4위 싸움은 혼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토트넘이 4위에 가장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지금 같은 승점에 이러면 아스날이 더 유리해요. 아스날이 득실로 위에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스날이 6위 경기수 승점 동률인데 골득실에서 밀려요. 그래 플러스 8 플러스 1이에요. 네, 4위 웨스트햄보다는 3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4점이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겼으면은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막 0대3으로 졌어. 야, 그러면 이거는 짜증나는데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하지만 다음 경기 준비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 경기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그 막판 집중력 부재로 인해서 날려버린 경기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거예요 토트넘은. 네. 진짜 그 새 얼간이 중에 첫 번째는 에메르송입니다. 로얄입니다. 로얄.
이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에메르송은 일단 그 뭐 볼 경합 이런 스탯은 또 좋더라고. 공중볼 그리고 이 일반 이 필드 플레이 상황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좀 지상에서의 그런 경합 상황에서는 이게 도합 14번의 경합이 있었는데 11번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합에서는 괜찮았는데 근데 공을 겁나 뺏겼어. 그리고 엘리오누시랑 치아담스 득점 나오는 상황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실수를 범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 실수가 비단 에메르송 로얄의 오롯이 너만의 실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빈손이랑 약간 합작품이긴 해요. 분명히 에메르송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 소튼 첫 번째 골 장면 있죠. 로멘페로가 크로스 올릴 때 이것도 에메르송이 막지 못하면서 이게 프리하게 통과됐다는 점 여기에는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제가 오늘 경기를 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패스 정확도도 너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네. 어쨌든 토트넘은 그 풀백들을 좀 더 전진시켜서 플레이를 항상 해왔었던 팀이고 이거는 3백일 때도 그렇고 4백일 때도 그렇고 저는 기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콘테도 윙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운용을 합니다. 뭐 네. 때에 따라서는 완전 내려서 백5를 쓸 때도 있지만 근데 올라갔을 때 턴오버가 너무 많다는 네. 거죠. 특히나 저희가 잠시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 오른쪽 라인에 같이 섰던 선수가 누굽니까? 산체스예요. 다빈손 산체스야. 그러니까 이 오른쪽 라인이 다 안 풀리는 거야. 야, 근데 이게 난 탕강가가 그래도 좀 안 나오면 그래도 좀 정상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에메르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그 언급했었던 이런 문제점이 네. 있었다고 치면은 나는 산체스는 이제 진짜 내보내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일단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습니다. 제법 됐죠. 그리고 같이 뛴 선수가 누구예요? 베르통원. 그래. 그리고 또 누구야? 그 토비. 이런 선수 다 수준급 선수. 그리고 심지어 그 선수들이 잘할 때부터 산체스는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어쨌든 멘토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산체스 되게 기대받고 LMBG에서 넘어온 선수인데 아니 그동안 옆에서 도대체 뭘 배웠냐는 거죠. 자, 로얄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다시 우리가 둘을 묶어서 좀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들은 수비수고 오른쪽 라인이 그러니까 전반부터 토트넘의 그 우측 라인에 대해서 소튼이 적이다 하고서 계속 왼쪽을 팠어. 자기네 왼쪽.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워드 프라우스도 우측으로 쳐져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크로스를 계속 때려박는단 계속 말이야. 갔다 간 이 로얄은 일단 진짜 지금 잘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 크로스가 날카롭냐?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연기를 통해서 딱딱딱 들어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비 백업을 했을 때는 약간 그 조깅백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집중력 잘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크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볼을 좀 대강차. 그러니까 레길론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경기에서 잘했냐? 아닙니다. 통짜 하나 놓쳤잖아. 에메르송에 비해서 지금 양반이라고 좀 평가를. 근데 저는 얘기가 들 나오는 거야. 전 레길론은 발전 가능성이 그래도 더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나는 레길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로얄에 비해서 덜 얘기 나오는 건 레길론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참 그 주관적인 느낌인데 아까 얘기했죠. 로얄에 좀 대강 찬다는 느낌이 든다고. 레길론은 존나 열심히 하려는 건 눈에 보여요. 맞아요. 하다 보면 저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릇이 깨지고 이러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얄은 그런 느낌이 좀 덜 들어.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볼 때도 안 그래도 경기력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졸라 하드워커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이러면 이제 좀 열받는 거죠. 토트넘 팬들 입장. 자, 그리고 다빈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도 굉장히 빠개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과격한 파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플레이가 좀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박스 안에서 산체스가 붙잖아요. 아주 불안하죠. 졸라 불안해. 탕강가는 그거보다 더 심한데 다빈손도 있고 사실 최근에 그래도 다빈손이 조금 사람 되나? 라는 느낌의 경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냥 그거는 센터백 3명 나와가지고 좀 가려진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 더 얘기해야 될 선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초반에는 괜찮고 이 선수를 여기에 묶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로메로는 개인 기량이 굉장히 출중한 선수입니다. 세리아에서도 잘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나는 로메로가 중앙보다는 오른쪽 스토퍼에 나오고 여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어야 로메로가 좀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로메로도 이 빌드업에도 어떤 재능이 있고 그리고 전진성이 굉장히 있는 선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도 약간은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레이 스탠스 자체는 그렇게 잡고 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중앙 쪽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고 오른쪽 스토퍼, 오른쪽 센터백에 로메로가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센터백은 나는 영입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로메로가 글로 가야 돼. 다비손 빠지고 이 여기에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문제 있는 선수들이 사실 이 경기에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죠. 토트넘이 그냥 전체적으로 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빈손 뭐야? 그러니까 워드 프라우스가 좌우측 계속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측으로 조금 더 쳐져서 크로스 상황도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좌측으로도 쭉 와주면서 볼 순환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토트넘 오른쪽이랑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그걸 보면.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뭐 센터백이 그거를 뭐 튀어나가서 저지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바랄 수는 없지만 일단 토트넘이 1차적으로 마크맨이 없었고 프리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2차적인 볼에 대한 책임은 이거는 센터백이 안고 갈 수밖에 그치.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산체스는 우측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든 좌측에서 뭔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든 사실 해줬던 역할이 너무 없고 동점골 실점할 때였나 그 다음 실점할 때였나 둘이서 서로 탓하는 거 진짜 아주 에메레송이랑 서로 막 뭐 이거 하고 있더라고. 알아, 봤어요. 그리고 이 산체스가 미드필더 중 커버 없을 때 수비 상황에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센터백이야. 그러니까 수비수죠. 수비수인데 약점이 수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옛날에 그 말했잖아. 난 산체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영상.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불안함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에메르송도 별론데 이 우측 라인, 우측 센터백이 산체스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이 우측 쪽 그 수비 진영이 아예 그냥 붕괴야. 그래. 이쪽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고. 새로운 센터백 들어와서 로메로 오른쪽으로 밀고 다빈손 내리고 아니면 뭐 내보내든가 오른쪽 윙백 이거 새로 사와야 돼요. 그냥 이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도 사실 센터백 기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들은 그냥 로테이션급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렇지.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준급 센터백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토트넘 축구를 그래도 비교적 국내에서 확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건 손흥민 선수가 가고 난 이후예요. 그래 그럼 15, 16 시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베르통원이랑 토비가 잘할 때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센터백들이죠. 리그에서도 항상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토트넘이 센터백 가지고 문제를 알았었던 게 그렇게 오래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던 그러니까 리버풀. 판다이크 오기 전까지 진짜 미칠 노릇이었거든요. 그래. 야 맨시티도 콤파니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콤파니도 사실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만 잘 못 부상의 나왔고. 문제가 있잖아. 네. 근데 그 문제가 후벤 디아스 오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근데 토트넘도 그런 기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로메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보니까. 근데 파트너로 나오는 선수의 기량이 어쨌든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세월간이 중에 마지막 한 명은 윙크스입니다. 윙크스는 이날 경기에서 압박을 안 하는 미드필더가 어떤 건지 어떤 이 표본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선수가 3선에 나오는 선수예요. 네. 패스? 그래. 콘테가 맡기는 역할이 뭔지는 알겠어요. 윙크스한테 기대하는 롤이. 그리고 그 롤에서 몇 경기 잘했었던 적도 있어요. 계속 그냥 박았던 것만은 아니야. 근데 일단 3선에 나오면 기본적인 수비 스탠스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비력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윙크스는 일단 수비를 너무 못하고 그 투미들이잖아요. 이 토트넘이 쓰는 게 3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물론 이제 아마 콘테가 3미드필더를 쓰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공격진들 히트맵 보잖아요. 그냥 하프라인까지 엄청 내려옵니다. 이게 공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3선 나오는 선수가 수비력이 이 정도 수준인 거 이거 처참한 포인트고 수비력이 윙크스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호이비에르 쪽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호이비에르도 사실 최근 폼이 안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이거는 이 경기만 놓고 아니 최근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조금 더 유보적으로 보고 싶긴 한데 과연 이게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콘테가 윙크스를 두고 호이비에르랑 벤탄쿠르를 바꿨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근데 그거에 관해서 팬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이것 때문에 막 콘테 막 이렇게 욕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벤탄쿠르랑 교체하는 걸 윙크스로 서로 바꿔주고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로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제 그냥 생각은 그냥 그런 게 아닐까요? 어쨌든 활동량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하드워커적인 성향을 놓고 보면 벤탄쿠르랑 호이비에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열심히 뛰거든. 그러다 보니까 윙크스가 이날 전체적인 패스 정확도나 아니면 이제 롱패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윙크스한테 그런 롤을 맡기고 벤탄쿠르를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뇌피셜이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사실 호이비에르 나올 때 좀 셌거든. 왜냐면 이게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되니까. 그래 호이비에르도 이날 경기에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꾼다면 윙크스를 뺐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일단 오늘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투미드를 쓰는 토트넘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삼선 자원들의 수비력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비 진영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기력만 윙크스가 계속 보여준다고 치면은 이거는 그냥 벤탄쿠르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아 이거 오늘 경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이가 11명 중에 구멍이 한 명만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구멍이 곳곳에 있어. 그리고 균열이 난 곳이 있고 포지션별로 있습니다. 쓰면 안 되는 선수들이 있고 나는 오늘 지금 우리가 언급한 3명은 주전 자원으로 넣으면 안 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토트넘이 챔스티켓을 따고 싶다면 근데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토트넘이 그렇게 아담하게 목을 맸습니까? 우측이 이러니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센터백 라인에 대한 이 보강도 시급하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윙크스 사실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이거는 스킵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윙크스가 안 나왔을지 나왔을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호이비 스킵이 메인 메인이었죠. 스킵만 나왔어도 중앙 지역에서 전반만큼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전반에 진짜 개 두드려 맞았어요. 전반. 네. 전후반 계속 맞다 보니까 아니야 나 어제 어디가 그렇게 맞았지? 뭐가? 어제 전반인지 후반에 누가 존나 맞았는데. 뭘 맞아요? 두드러 맞았다고? 어디였지? 맨유가 맞았나? 주먹으로 맞았다고? 어제 맨유가 개 맞았는데. 맨유가 개팼지. 그리고 팼다가 후반에 개 맞았어. 후반에 맞아.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새벽 계속 연달아서 어디가 한 대가 한 군데가 때리다 맞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헷갈렸네. 맨유가 어제 번리한테 후반에 엄청 밀렸죠. 맞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전반에 존나 맞았어. 슈팅이 15대 2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트넘이 좀 전체적으로 지금 스쿼드상의 문제가 좀 있고, 어쨌든 근데 벤탄쿠르랑 쿠루체프스키가 왔으니까 이제 이 두 선수가 좀 어떻게 해주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클루세스키 좀 세해요 계속. 조금. 근데 이제 그래 좀 봅시다. 그래. 벤탄쿠르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부분에 이야기는 좀 해봐야죠.